네, 이번 시간에는 과학기술과 윤리 단원에 대한 기출문제 선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2017년 기출 문제부터 다 보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요나스는 생명체가 지닌 고유한 목적 자체를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자, 고유한 목적 자체가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내재적 가치죠. 내재적 가치이고요. 생명체뿐만 아니라 요나스는 생태계 모두에게 내재적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죠. 요나스는 현대 과학기술의 힘은 인간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 있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요나스 선생님은 이게 인간의 그 통제 범위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인간이 반성하거나 성찰하거나 하지 않으면 과학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죠. 요나스는 윤리적인 책임의 대상을 지구 생태계 전체에 확대, 맞습니다.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하지만 윤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현 세대, 책임의 주체는 현 세대만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일방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계시죠. 4번이요. 요나스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을 져야 되는 당위를 수반한다. 요나스 선생님의 책임 윤리를 강조하시면서 동시에 의무론을 계승을 하시죠. 칸트의 의무론을 계승하셔서 생태학적 정언 명령을 주장을 하시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위를 수반한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요. 요나스는 인간보다 생태계를 우선하는 새로운 윤리를 정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윤리를 정립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인간보다 생태계를 우선시는 아니죠. 이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인간, 생태계,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거지 뭐가 더 우선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있으십니다. 6번 보죠. 사이버 공간은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이버 공간은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측면이 있으시죠. 7번 사이버 공간의 자아는 현실적인 조건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죠.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8번 사이버 공간의 자아는 정체성을 형성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자, 이게 표현이 어렵게 할 수 있다예요. 물론 자아 정체성 형성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아를 체험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다양한 자아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부유하는 자아라고 표현하는데, 여러 개의 자아를 경험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할 수 있다. 8번 맞는 표현이죠. 어렵게 할 수 있는 거죠. 맞는 표현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9번 보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아들은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기가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유기적인 조합이 어렵다, 이런 표현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사이버 공간은 다수의 새로운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그쵸, 이건 형성은 가능하죠. 여러 개의 남성도 됐다, 여성도 됐다가, 한국 사람도 됐다가, 외국 사람도 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11번 정보 공유론에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창작자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사유제라고 본다면 사유론이겠죠. 잘못된 표현이네요. 12번 공유론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복제가 정보 생성을 더 풍성하게 하니까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겠죠. 13번 공유론에서 지적재산이 제한이 없는 공유가 사회 발전에 미끄럼이 된다. 같은 표현이네요. 14번 공유론에서 정보에 대한 소유권 인정이 정보의 공공적 가치를 훼손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15번 정보 공유론에서 소수에 대한 독점 행위는 정보 격차의 문제를 심화시키니까 독점해서는 안 된다, 즉 공유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보시겠습니다. 정보 공유론과 사유론 문제는 물론 우리가 공유론과 사유론과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문제로 나올 때는
기본적인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공유론이어도 사유를 허용하는 사람이 있고 사유론이어도 공유를 허용해야 된다는 부분을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16번 요나스는 기술 발달이 인간의 윤리적인 책임에서 면제시켜주는 게 아니죠. 면제시켜주는 게 아니고 더욱더 책임을 강화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17번 요나스는 새로운 윤리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동기 고려도 맞고 결과 고려도 맞습니다. 아니라가 아니네요. X. 자, 18번 요나스는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문제를 기존의 윤리로 해결해야 된다가 아니라 아까 위에서 봤듯이 새로운 윤리로 해결을 해야 된다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윤리다 라고 하는 것의 맥락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보시죠. 19번. 요나스는 새로운 윤리가 기술에 대하여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지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요나스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으면 인류에게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가치 중립이 아니라 가치를 개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20번 보죠. 요나스는 기술에 대한 윤리적인 성찰이 결여되면 윤리적인 공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문제야 라고 보고 있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죠. 20번은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씨가 안 써지네. 네. 그 다음에 21번 보시죠. 정보 소유론에서는 창작자의 노력이 들어간 지적재산의 배타적인 권리를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 사유론에서는 지적재산 자연적인 발생으로 공유의 대상이라고 보면 공유론이겠죠. 23번 지적재산 가치는 노동에 비롯되지 않는다. 노동에서 비롯되니까 사유론을 강조해야 되는 거죠. X입니다. 잘못 썼습니다. 24번 정보 사유론에서 무형의 노동이 들어간 지적 대상은 공공재 아니죠. 무형이어도 다 사유론이죠. 이미 정보사회에서는 무형의 재산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재라고 보지 않을 겁니다. 25번이요. 요나스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위험만을 고려해라. 미래의 위험 플러스 현재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가 잘못된 표현이죠. 잘못됐습니다. 26번 요나스는 생태계 전체의 예방적 책임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생태계까지 들어가죠. 27번 요나스는 연구의 위험이 확실할 때에만 예방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확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방할 책임은 미래에 혹시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출발해야지 확실하게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확실할 때에만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28번 요나스는 미래 세대와 현 세대의 호혜성의 원칙이 아니죠. 호혜성이 아니라 일반적인 책임을 강조하십니다. 29번 요나스는 사회에 대한 책임보다 과학적 성과를 더 중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책임을 강조하시죠. 30번 사이버 공간의 새로운 자아 형성의 기회를 박탈한다가 아니라 기회는 제공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자아 체험을 통해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공간 자아 실현, 자아 정체성을 다양화하여 인간관계 형성을 어렵게 한다 돼 있어요. 이게 다양화하는 건 맞고요. 인간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지는 않아요. 예, 뭐 여기저기 페이스북이나 우리 뭐 SNS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죠.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곳에서는 뭐 나이가 같은 사람만이 친구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친분을 쌓고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32번 사이버 공간은 탈억제 효과의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탈억제 효과는 이제 이렇게 억제를 하지 못한다, 제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어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33번 사이버 공간은 비대면성으로 인해 도덕적 자기 규제를 용이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비대면적으로 인해서 자기 규제가 쉬운 게 아니라 위에서 얘기했듯이 자기 규제가 어렵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잘못된 행동을 쉽게 하게 되죠. 34번이요. 요나스는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한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표현 좀 잘 알아주세요.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한에서 개발은 가능해요. 근데 또 생태계의 내재적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요나스를 우리가 뒤에 나오는 환경윤리의 어떤
사상으로 분류는 하지 않습니다. 분류하지 않습니다. 요나스는 단독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35번 요나스는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 그렇죠? 공포의 방견술 이야기하시는 분이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십니다. 36번 요나스는 새로운 윤력은 최고악에 대한 공포에서 출발할 수 있다, 그렇죠? 공포의 발견술이니까요. 37번은 A면 B야라는 형식의 명법만을 지향한다라고 보는데요. 요나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칸트의 정언명령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뭐뭐 하려면 뭐뭐 해라가 아니라 무조건 뭐뭐 해라 라고 하는 당위의 원칙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표현이고요. 38번 요나스는 사후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전적 책임 둘 다 강조하는 거니까 맞는 거죠. 39번 야스퍼스는 기술을 실현시키는 존재와 독립적으로 단지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걸 쓰는 사람에 의해서는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40번 야스퍼스는 기술의 부정적인 결과는 인간에 의해서, 그렇죠, 쓰는 사람인 인간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죠. 41번 야스퍼스는 기술이 인간과 사회를 지배하려는 속성을 지닌 악이다. 기술 자체는 악은 아니에요. 악은 아니고 그걸 쓰는 사람에 의해서 악해질 수 있는 거죠. 잘못된 표현이고요. 42번 야스퍼스는 기술 자체를 도덕적인 판단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기술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도덕적인 판단이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43번 야스퍼스는 인간이 기술로부터 어떤 좋은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 만들어낼 수 있죠. 예,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잘못된 표현이고요. 44번 공유론에서 정보 사유론에 비해서 정보 접근의 불평등 해소를 중시한대요. 공유론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하니까 불평등의 해소를 강조하셔야 되겠죠. 46번 정보 공유론, 정보 사유론에 비해서 정보가 갖는 공공재적 성격을 인정하는 정도가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45번을 안 읽었네요. 일단 공공재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예, 맞는 표현이고요. 45번 공유론은 사유론에 비해서 창작자의 권리 보장을 강조하지 않죠. 사유론이 강조하겠습니다. 47번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 중립적인 태도는 과학기술 연구가 사실 그 자체에 대한 기술과 설명이 되어야 된다. 제가 지금 잘못 읽었어요. 47번 과학 연구에 대한 가치 중립적인 태도는 윤리 개입이 과학 연구의 객관성을 위협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가치를 개입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으로 이제 과학 연구를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48번 과학 연구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인 태도는 과학 연구가 사실 그 자체에 대한 사실 그 자체에 대한 기술과 설명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사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49번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 중립적인 태도는 객관적인 사실이므로 연구 가치에 개입될 수 없다. 그렇죠. 예, 맞는 표현이네요, 다. 50번 연구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인 태도는 과학 연구가 윤리적 평가 대상일 때 진리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51번 과학 연구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인 태도는 과학 연구는 상황과 맥락을 반영하여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가치가 개입되는 것이 중립이 아니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52번 보죠. 요나스는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인간의 삶에서 우연성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본대요.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아이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통제를 해라라고 하는데 요나스는 그런 통제의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보는 사람이죠. 벗어난 거죠. 그 다음에 53번 요나스는 인간이 자율적이며 자기 목적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본대요. 자율적이며 자기 목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 맞는 표현이죠. 제가 또 53번을 안 했습니다. 53번 요나스는 인간의 유전적인 완벽함을 위해서 인간의 권리를 제한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죠. 인간은 유전적으로 완벽해야 된다. 이런 것도 요나스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55번 요나스는 인간의 생명적인 도구 사용이 가치 있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대요. 이것도 요나스는 모든 어떤 생명 복제나 생명 세계 조작을, 생명에 대한 조작을 반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구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56번 인간의 유전자를 획일화시키는데 생명공학의 목표를 두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다양성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57번 책임의 주체와 대상은 이성을 가진 존재. 주체는 맞지만 대상은 생태계까지 확장이 되셔야 되죠. 잘못된 표현이고요.
58번 요나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아니라고 잘못됐고요. 59번 책임의 범위를 현세대 인간과 자연으로 한정해야 된다.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60번 요나스는 새로운 인류는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도출해야 된다. 예견할 수 없는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이거는 맞는 거죠.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는 하는 거죠. 고려는 하는데 예견할 수 없는 것까지를 포함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스는 행위의 의도만이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 했는데 아까 의도뿐만 아니라 결과도 고려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도만이 이러면 안 되겠죠. 62번 요나스는 인류의 생존과 기술의 발전은 양립 불가능하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연환경을 개발을 할 수는 있는데 환경이 허락할 수 있는 한에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한에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니까 불가능 아니죠. 63번 요나스는 기술로 인한 미래의 혜택을 과감히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했는데 혜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죠. 미래에 닥칠 불행을 우리가 예견을 하는 거지 혜택을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64번 정보 공유론의 입장에서 정보는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공공적 가치 맞는 표현이죠. 65번 정보 공유론의 입장에서 정보의 사적 소유권은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적 소유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표현이고요. 66번 정보 사유론의 입장에서 정보는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공유자산이다. 공유자산이다는 공유론이 주장하셔야 되겠죠. 잘못된 설명입니다. 67번 정보 사유론의 입장에서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하면 안 되죠. 개인의 노력으로 얻는 정당한 것이어야 되겠죠. 68번 보겠습니다. 정보 공유론과 정보 사유론은 모두 정보를 생산한 자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사유론의 입장에서는 필요하죠. 잘못된 부분입니다. 69번 요나스는 자연과의 상호 책임성을 토대로 자연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대요. 자연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자연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상호 책임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70번 보시죠. 요나스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처럼 자연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맞는 표현이죠. 일방적 책임이다 라고 할 때 서양에서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책임이 일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맞는 표현이고요. 71번 요나스는 자연에 대한 주인의식을 토대로 주인의식 아니죠. 잘못된 겁니다. 72번 요나스는 과학의 무한한 진보를 바탕으로 자연에 대한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했는데 과학의 무한한 진보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보는 입장이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73번 요나스의 행위의 직접적인 한도 내에서만 자연에 대해서 책임을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견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이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74번 과학자의 내적 책임만 강조하는 입장은 과학자가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잘못된 표현이네요. 75번 과학자의 내적 책임만 강조하는 입장은 과학자가 연구의 외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76번 과학자의 내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은 과학자가 이론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된다. 이론의 타당성이라고 한다면 내적 책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는 표현입니다. 77번 과학자의 내적 책임만 강조하는 입장은 과학자가 연구 주제의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내적 책임만 강조하면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잘못된 표현이네요. 78번 뭐죠?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 개입을 강조하는 입장은 기술을 중립적으로 바라보면 인간은 기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기술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겠죠. 79번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 개입을 강조하는 기술 입장은 기술이 인간과 독립하여 존재하며 인간을 지배하는 힘이라고 본대요. 당연히 이거 아니죠. 이게 그 가치 개입을 강조하는 건데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80번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 개입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기술은 인간이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주기는 하죠.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영향을 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치를 개입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81번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 개입을 강조하는 입장은 기술의 본질을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데 있다라고 본답니다. 가치 개입을 강조할 수 있는 거는 그 기술의 본질이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조금 애매하지만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알아두셔야 될 것 같네요. 82번 과학기술에 대해서 가치 개입을 강조하는 입장은 과학기술이 필연적으로 인간의 참된 모습을 회복시켜준다 이렇게 본대요. 필연적으로 회복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가치 개입을 하는 거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83번 정보 공유로는 지적재산권이 보장된 재산권이 보장되면 사유재산이 있는 거죠. 근데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84번 정보 공유로는 정보를 사유재로 인정하는 경우에 정보의 흐름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고 보겠죠. 그 다음에 85번 정보 공유로는 지적재산권이 강화될수록 양질의 정보가 재산될 수 있다. 공유로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죠. 잘못된 설명입니다. 86번 정보 공유로는 지적재산권의 보장으로 사회 전체의 효용성이 증대될 수 있다. 반대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공유론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87번 정보 공유로는 정보에 대한 사적 권리의 보장으로 공익을 증진할 수 있다. 사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싫어하는 게 공유론이죠. 88번 요나스는 현대기술에 대한 가치 판단과 반성이 필요하다. 맞는 표현이네요. 요나스는 89번입니다. 현대기술은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세대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90번 요나스는 현대기술에 영향을 받는 시공간적 범위가 확대되고 있대요. 그쵸? 예, 현세대 인간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인간과 생태계로 확대되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91번 보죠. 요나스는 현대기술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만 책임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대 기술이 자연에만 아니죠.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92번 정보 공유로는 정보를 공유할수록 정보의 질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래요. 아닌 건 맞는 거죠. 맞습니다. 오히려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니까요. 93번 정보 사유로는 모든 정보가 공공재이며 공공재 아니죠. 사유인데 잘못된 표현이네요. 94번 정보 사유로는 정보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사유재산이니까 함부로 침해할 수 없죠. 95번 정보 공유론과 정보 사유로는 모두 창작자가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지닐 수 있다. 있다라고 보는 건 사유론이겠지만 정보 공유론은 이렇게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96번입니다. 과학자의 내적 책임뿐만 아니라 외적 책임까지 강조하는 입장은 과학자가 기술의 부작용을 사회에 알려야 된다. 그렇죠.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게 외적 책임이니까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강조하시겠네요. 97번 과학자의 내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은 과학자의 지식을 검증할 때 주관적 가치를 배제해야 된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라는 표현이니까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8번 과학자의 내적 책임만 강조하는 입장과 과학자의 내적 책임뿐만 아니라 외적 책임까지 강조하는 입장은 모두 과학자 연구 결과는 윤리적으로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본다면 내적 책임만 강조하는 입장이 되겠죠. X. 99번 요나스는 인간이 미래에 대해 생각할 위협보다 진보에 주목해야 된다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위험을 좀 더 강조하셔야 되겠죠. 100번 요나스는 인간이 사후적 책임뿐만 아니라 예견적 책임까지 져야 된다. 그렇죠. 결과적 책임뿐만 아니라 미리 예상한 책임도 져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번 요나스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서 서로의 책임을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했는데 상호 책임이 질 수 없죠. 인간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현재 인간만이고요. 102번 요나스는 인간의 책임 범위는 인간의 상호 관계로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보는데요. 인간의 상호 관계뿐만 아니라 생태계까지 확장이 되죠. 잘못됐습니다. 103번 요나스는 인간 이외의 생명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만 가치를 지닌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나스는 모든 생태계가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 이렇게 보시는 분입니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104번 요나스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져야 되는 당위다. 여러 번 나오는 선지네요. 105번 요나스는 인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존재에 대한 책임과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죠. 양립 가능해야 책임을 지고 그것이 인간의 존속에 유리하겠죠. 106번입니다. 요나스는 미리 사유된 위험으로부터 새로운 윤리의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본데요. 사유된 위험으로부터 새로운 윤리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표현, 맞는 표현이죠. 예견적 책임이니까요. 107번 요나스는 현대세대의 대상과 범위를 미래세대까지 확대해야 된다. 확대하는 거 맞죠? 확대하는 건 맞습니다. 108번 요나스는 인간이 인류의 지속적인 존속을 무조건적인 명령인 정업 명령에 따르는 거죠. 맞는 거네요. 109번 과학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보는 입장은
입장에 비해 과학기술이 같이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연구 결과 활용의 과학기술자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시죠. 당연하죠. 과학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보는 입장에 비해서 과학기술이 같이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과학기술 연구 과정에서 미래의 위험성을 고려할 것을 이야기하신대요. 연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개입이 필요한 거니까요. 맞는 표현입니다. 미래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셔야 되겠죠. 111번입니다.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적으로 보는 입장에 비해 과학기술의 가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의 배제를 강조하면 안 되겠죠. 가치 판단을 중시해야 되겠죠. 112번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자아는 현실의 자아와 반영에 불과하다. 이게 그렇지 않죠. 현실의 자아와 또 다른 자아를 만들 수 있으니까 잘못된 표현입니다. 113번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자아는 현실의 자아보다 도덕적인 책임에 민감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억제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도덕적인 책임에 민감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114번입니다. 사이버 공간의 자아 정체성을 모색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기는 합니다. 열린 공간이긴 하지만 잘못하면 자아 정체성을 잘 형성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115번 하이데거 입장에서 기술은 자연이 아닌 내재적 가치를 중시한다. 자연이 아닌 내재적 가치를 중시한다. 기술은 자연이 아닌 내재적 가치를 중시한다. 기술이 자연이 아닌 내재적 가치를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내재적 가치는 인간만 지니는데 자연이 지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잘못된 표현이고요. 16번 하이데거 입장에서 기술은 인간의 삶의 방식을 영향을 줄 수 있죠. 있기 때문에 가치가 개입되어야 된다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117번 요나스 입장에서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윤리적인 책임을 축소시킨다라고 보는데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늘어나는 거죠. 축소가 아니네요. 118번 요나스 입장에서 기술의 폐해에 대한 책임은 인간만이 질 수 있다. 그렇죠. 현 세대 인간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119번 하이데거와 요나스는 모두 기술이 단순한 가치 중립적인 도구에 불과하지 않고 가치가 개입되어야 된다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제시문 안에서 우리가 힌트를 다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서 조금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사상가 측면에서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요나스, 하이데거, 야스퍼스 요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정보윤리도 마찬가지고 제시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뒷장에 문제가 더 있었는데 선생님이 확인을 못했어요. 121번부터 볼 건데 121번 문제는 약간 좀 우리가 제시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1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하시고요. 122번 보죠. 정보통신 기술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을 통제할 수 있다. 그렇죠. 빅브라더와 같은 판옵티콘과 같은 그런 통제가 가능해지는 사회가 되겠죠. 123번 사이버 공간은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렇죠. 참여를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이버 공간이 아고라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124번 베이컨은 관찰과 실험으로부터 유용한 지식을 끌어낼 수 없다가 아니라 베이컨은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진보적이고 낙관적인 입장을 가졌었던 분이기 때문에 맞는 없다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5번 베이컨은 과학의 목적이 삶의 개선이 아니라 진리 탐구 그 자체. 베이컨도 약간 그 공리주의의 선구자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 탐구 그 자체라기보다는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인간에게 유용하게 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베이컨 아저씨가 하신 유명한 말씀이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힘은 이제 유용성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진리탐구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삶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126번 보시겠습니다. 하이데거는 현대기술의 본질에 대한 작업과 비판적인 성찰. 그렇죠. 하이데거는 가치가 개입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사상가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7번 하이데거는 현대의 기술이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128번 하이데거와 베이컨은 모두 기술이 수단일 뿐 그 자체는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하이데거가 가치가 개입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129번입니다. 요나스는 과학자가 연구 결과를 자의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면 안 되죠. 객관적으로 내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130번 요나스는 과학자가 내적 책임뿐만 아니라 외적 책임. 그렇죠. 요나스는 가치를 개입해야 한다라고 보는 사상가이기 때문에 이런 외적 책임까지 강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미래에 어떤 일어날 결과를 예측해서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외적 책임이 포함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31번 요나스는 과학자가 실험 진행 과정에서 중립적인 관찰자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학을 실험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어떤 그 의도나 주관적인 어떤 개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이건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2번 요나스는 과학자가 자연을 탐구할 때 연구 윤리를 엄격하게 지켜야 되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133번은 요나스는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그렇죠. 예측을 해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시고 있는 거죠. 134번입니다. 과학의 내적 책임만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결과에 대해서 과학기술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책임이 없다. 기술자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외적 책임이니까요. 그 다음에 135번 과학의 내적 책임만 강조하는 입장은 과학기술자의 연구에 대한 윤리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규제가 아닌 가치 중립을 이야기하겠죠. 잘못된 표현이네요. 136번 과학의 내적 책임만 강조하는 입장은 과학기술의 발견 및 활용 과정에서는 가치 판단의 배제를 강조한다. 이거는 맞는 표현이죠. 중립이니까요. 내적 책임만 해야 되니까 발견하는 과정에서는 가치 판단을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7번 요나스는 과학기술의 연구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무제한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되고 인류가 존속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되셔야 되시겠습니다. 138번 요나스는 과학기술자의 연구는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서 숙고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결과도 숙고하지만 장기적인 결과도 숙고하는 거죠. 맞는 표현입니다. 139번 보시겠습니다. 요나스는 과학기술자는 기술 응용에서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아니죠. 요나스는 가치 개입을 주장하시는 분이니까요. 140번 요나스는 과학기술자는 사회적 책임보다 내적 책임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죠. 둘 다 강조하고 있는 왜 동그라미에 표시를 할까요? X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141번 내적 책임만을 강조하는 입장은 과학자가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한 책임은 자유로워야 된다. 맞는 표현이죠. 활용에 대한 책임은 외적 책임이니까요. 142번 내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은 과학자가 연구 과정에서 도덕 규범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연구 과정에서는 윤리적이어야 되겠죠. 이건 잘못된 설명이네요. 143번 보시겠습니다.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을 모두 강조하는 과학자가 가치 판단을 토대로 연구 주제를 선택해야 된다. 그렇죠.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144번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을 모두 강조하는 과학자 입장은 과학자가 기술의 응용의 결과에 대한 윤리적인 성찰 당연히 외적 책임이니까 하죠. 145번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을 모두 강조하는 입장은 과학자가 이론을 검증할 때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해야 된다. 이론을 검증하는 거는 이제 그 과학의 이론을 정립하는 거고 뭐 연구 과정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주관을 배제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야스퍼스 기술 그 자체는 가치와 무관한 사실의 영역 맞죠?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니까요. 147번 야스퍼스는 기술이 그 자체를 지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과학은 그것이 언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느냐? 아니죠. 예, 그 자체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건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 이거 잘못된 표현이었네요. 148번 하이데거는 기술이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찰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49번 하이데거는 기술 그 자체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규범적 기준이라는 게 윤리적인 기준이니까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50번 하이데거는 기술의 사용을 결정할 때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그렇죠. 개입을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네, 151번 넘어가겠습니다. 공리주의는 가상 공간에서도 타인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된다. 이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가 우리 그 밀 선생님이시잖아요. 밀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상 공간이라 하더라도 일단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152번 공리주의에는 가상 공간에서 유용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공리주의니까. 153번 공리주의는 가상 공간에서 자신의 행동이 초래해야 될 결과 최대 행복 고려해야 됩니다. 154번 공리주의는 가상 공간에서도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본대요. 예, 뭐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을 따라서 제한할 수는 있죠. 존중도 되어야 하고 제한할 수도 있는 거 맞습니다.
155번 공리주의는 가상공간에서 쾌락의 증진을 위한 행동이 금지된다? 아니죠. 공리주의가 쾌락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쾌락을 증진하기 위한 행동이 금지된다라고 볼 수가 없죠. 156번 요나스는 기술 권력에 앞서 인류는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 기술 개발을 할 때 가치가 개입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죠. 157번 요나스는 기술 권력 행사의 결과에 대해서 윤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결과, 동기, 이런 게 다 윤리적인 검토가 들어가는 거니까 결과에 대해서 윤리적인 검토 맞죠. 158번 요나스는 기술 권력을 인간에게 사용하는 것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규제를 해야 되죠. 윤리적으로 검토하고 성찰하고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159번 요나스는 기술 권력의 크기와 인간의 책임이죠. 책임에 대한 요구는 비례한다라고 본대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늘어나면 책임도 늘어나냐? 그렇죠. 책임질 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단어는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서 그 제시문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실게요.